네, 금일 특징주로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시황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MWC가 임박하면은 그 스마트폰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스타가 임박하면 게임 관련주가 움직이고,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제약바이오 증사가 있을 땐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고, 오늘 보시면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뭐 종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락하게 됐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투자 심리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해당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22%까지. 이게 주가가 길게 보니까 이게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22% 네, 급등이죠. 예전 같으면 상한가로 문을 닫았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일단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타나도 뭐 엄청 크게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얘기부터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팩사백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무너졌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전 내용부터 보면은 그 팩사백 같은 경우 이제 간암 관련 임상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사실상. 표현은 이제 실패라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실망감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신라젠 측에서 밝힌 내용은 뭐죠? 뭐 신장암이라든지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기타 암종에 대한 효과 검증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간암 부분에서는 일단은 좀 실망감을 줬지만 다른 부분 신장암, 대장암 혹은 다른 기타 암종에 대해서는 팩사백을 다시 한번 좀 검증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라젠이 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장암 관련된 임상을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관련된 임상의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그 신장암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이제 그 팩사백, 기존의 팩사백과 기존의 팩사백과 이제 세미플리맙을 병용하는 임상 시험이에요. 기존의 팩사백과 이제 세미플리맙을 병용하는 임상 시험인데요. 임상 1, B상입니다. 임상의 A상과 B상의 차이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임상 A상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의 적절한 용량을 찾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B상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을 투입했을 때 효능을 보는 단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용하는 임상 1, B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작년 초 정도에 그 표적항암제의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 기존에 이제 표적항암제의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팩사백과 세미플리맙을 병용 투여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추가 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표적항암제의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팩사백과 세미플리맙을 병용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추가 임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기대감이 오늘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그 표적항암제의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병용 시험이 효과가 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임상으로 기존의 뭐 전이성이라든지 아니면 절제가 불가능한 암이 있는 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병용 요법을 했을 때 데이터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현재 시점에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팩400에 실망했지만 다시 팩40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 밝혔던 내용, 간암 관련된 임상에선 실패했지만 신장암, 대장암, 기타 암종에 대한 효과 검증에 나설 것이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팩400에 대한 실망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또 어떤 효과를 낼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임상이라는 게 성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임상이 실패다 성공을 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건 딱 실패야 이건 딱 성공이야 라고 딱 나눌 수는 사실 없다고 그랬어요. 실패도 어떤 식으로 실패했고 성공도 어떤 식으로 성공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사는 좀 자극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나오지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어쨌든 신라젠의 팩400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바닥 밑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신장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희망을 다시 피어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중요하겠죠. 어차피 제약바이오주는 기대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씨가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다시 개선시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예정돼 있는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신라젠도 뭐 지금부터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한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뭐 완만하게나마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관점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좀 눌리는 종목이 있다면은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추가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의 참여 기업을 제가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직까지 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종목군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